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옥천이 만난 사람 기농기촌 특집 충북 또 도민소통과 그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후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 토박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 60년 이상 우리 토박이 그 우리 송광만 이장님을 안남면 지술이 송광만 이장님을 모시고서 집중적으로 이게 기농기촌에 대한 문제와 대안 이것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송광만 이장님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술이 진벌에 사는 손광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이장님? 지금 제가 원래 실제 나이는 이제 69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완전 토박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진벌 잠시 객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객지 생활 한 10년 동안 하셨습니까? 네. 객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농기촌인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이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욱이 이제 마을 지금 이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예, 이장도 오랫동안 맡으셨고 또 안남토중학교, 안내중학교이죠. 네. 예, 지역에서 학교도 나오시고 완전히 객지 생활 서울에서 한 10년 동안 하셨습니까? 네, 네. 서울에 그 대학이 밀집해 있는 뭐 신촌이라고. 연세대 이런데. 네. 거기 당부장도 하시고. 당구장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사진 찍는 조예가 깊은 우리 송광만 이장님 모셔왔는데요. 고향에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아서 제가 뭐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내가 가서 좀 부모님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려왔어요. 처음 딱 내려왔을 때 이게 자기가 본인이 이제 자랐던 고향하고 한 1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고 딱 돌아왔을 때 고향에 대한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생소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네. 제가 그 서울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2번 이렇게 반드시 내려왔어요. 지속적으로 네, 내려온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제 워낙 이제 부모님이 고령이고 또 저는 또 이렇게 항상 그 친구들한테도 농담으로 제 이민을 나는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민을 못 가신다. 고향이 그렇게 좋거든요. 저는 좋은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어릴 때 시절 이렇게 생각 많이 나고 주변에 막 서울에 살면서도 머릿속에는 항상 고향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고향에 뭐 산하가 항상 떠오르고 그 냇가 가서 물고기 잡던 그런 추억 뭐 이런 게 항상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살면서 제가 또 이제 진돗개를 뭐 한 몇십 년째 키우고 있는데. 진돗개를요? 진돗개만 지금 하여튼 20대부터 집에다 이렇게 강아지를 사다 놓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싫어했는데 호랑이 띠라 그런지 그래서 이제 그 자주 내려온 계기가 또 하나의 이유죠. 개를 키우면서 지금도 2마리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왜 이렇게 진돗개를 키우신 이유가 모르겠어요. 아주 누가 보면 참 고집이 세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게 소형견은 글쎄 관심이 없고 그냥 시골에는 그렇게 그 산에 가끔 뭐 이렇게 마을산 돌아다닐 때도 개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은 좀 안심이 된다고 할까 뭐 진돗개가 또 주인의 또 충성 하여튼 충견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얘기에서 또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사실 추억이고 기억 이런 것들이 되게 무형의 자산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내가 힘들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되게 애틋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좀
다른 얘기 또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행복마을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금을 받은 게 있는데 한 3천만 원. 우와,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경로당 외벽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좀 보게끔 하느라고 그게 이제 일명 뭐 디지털 앨범 해가지고 아, 네, 55인치 그 TV를 설치해가지고 아 외벽이에요. 네, 외벽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좀 보라고 마을의 그 70년대 사진부터 아, 제가 이런 거 자료를 구해가지고 또 우리 그 동네 어르신들이나 뭐 젊은 분들의 일상을 아, 계속 찍고 있고 지금도 그거를 이제 USB로 담아가지고 예. 계속 지금 그 방영 중이에요. 아, 이게 돌리고 이제- 아, 예. 24시간 방영이 됩니까? 24시간 낮에는 이제 더워서 어. 저녁 4시부터 다 이길 날 9시까지만. 아, 아침 9시까지. 예, 아, 예. 낮에는 이제 그 태양의 그 맞아요. 각도 때문에 어. 잘 안 보이니까. 55인치 TV를 다가 예, 예,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처마 밑에 해가지고 비는 안 받고 이게 태양에 좀 약하잖아요. 아, 그 그렇죠, 그렇죠. LED 예. TV가 그래서 낮에는 좀 쉬고. 그래야-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게 해서 그 뭐야 객기 나가 있는 그 자식들이 야 저건 나는 저런 못 보던 사진인데 그런 사진 어디서 구했냐 뭐 이렇게 그 전화하는 그 고향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옛날에라는 게 참 기록을 해놓는다는 게 아 이럴 때 아 참 이게 참 소중한 사진이구나 뭐 이런 걸 좀 느끼는 때가 있죠. 그렇군요. 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다 하셨어요? 아니죠. 언제 뭐 찜질방 개분수 또 빔 프로젝터 설치해서 어르신들한테 영화도 보고. 네, 그렇죠. 추억의 영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거를 이제 다 했습니다. 저희. 야, 고생 많으셨네요, 되게. 아니 저희 고생은 뭐 저희가 작년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로 이렇게 사업을 받으신 겁니까? 그 저희가 그 행복마을 콘서트에서 예. 그 충청북도에서 2위를 해가지고 그 예. 상금 받은 건데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우리가 3천만 원이 목표가 아니고 예. 앞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 공감대를 좀 형성이 돼서 뭐 3억 그 다음에 10억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자연 마을이 2개다 보니까 그게 마을에 그 한 동네보다 이렇게 2개 동네가 되다 보니까 전통이라든지 그 마을 나름대로 뭐 관습, 정서 이런 게 틀려서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3단계 사업을 도전하려고 3억짜리를 마을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큰 우리 동네는 좀 작고 18가구고 옆 동네가 27가구 되는데 큰 동네에서 그런 걸 협조를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3단계를 포기해서 지금 마음이 좀 너무 아쉬워요. 아이고, 그 여러 개 참 이게 마을이란 게 또 이게 분리된 마을이면 또 이게 협업하기가 참 어렵긴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연마을 2개 동네를 그 이장 보는 분들 나름대로 하나의 고충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참 어떤 데는 이렇게 막 경련제를 이렇게 또 이장 임기를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임기가 보통 이제 우리 안남병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에서 3년인데 안남에도 뭐 리는 2년이면 또 옆 동네로 바꾸고 이러면 예. 마을 사업이 이게 추진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이장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뭐 수천만 원짜리라도 좀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귀농귀촌 하는데 이게 마을이 움직이는 마을이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런 마을이냐. 그런 마을에 귀농귀촌이는 그래도 오는 것들은 마을에서 뭔가 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이장님처럼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을에 들어오면은 잘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역할을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네. 괜히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나는데 귀찮게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분란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주민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감나무 밑에 서 있으면 홍시가 뚝뚝 떨어진 시절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홍시가 안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홍시를 누워서 받아 먹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년에 뭐 한 2, 3천만 원 정도 주로 이제 마을의 인프라 예. 하는 그런 공사하는 데는 가만히 있어도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뭐 농로라든지 뭐 그 소하천 정비하는 거 이런 건 하는데 그거가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장을 보면 조금 그렇죠. 저 나름대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주민들하고 지금은 정부 중앙정부 사업이나 또 지방정부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그럼요. 주민들이 예. 협조를 좀 많이 하면은 그래도 마을의 뭐 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의 그 공동체 의식을 좀 바꿔나가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임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단위로 바뀌면 그 마을 정서가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그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게 차인마을이 두 동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워서 잘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큰 사업은 행정리별로 사업을 받아주는 자격 지원 조건이 우리 단위마을별로 신청 뭐 몇 억짜리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 확신을 갖는데 자연마을 경우에. 근데 이제 큰 사업은 행정리동으로 받아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죠? 이제 귀농귀촌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안남면도 사실 귀농귀촌인들이 많은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또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귀농귀촌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 든 사람도 많이 있는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랄까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이게 자세나 이런 것들. 저 나름대로 이게 참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표현을 잘못 얘기하면 기능이들한테 엄청 혼날 것 같은데 제가 거침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제 2003년도에 내려왔어요. 제가 2003년도 뭐 어찌 보면 귀농 1세대라고 해도 뭐 틀리는 말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내려와서 이제 옥천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뭐 귀농인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그런 게 교육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도 이제 주변에서 귀농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그 당시도 제가 이장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시골로 귀농하러 오면 흔히 먹고 살려고 오면 당신이 힘들다. 그 대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라. 최소한도 2년 정도는 왔다 갔다 도시에서 그 좀 지역 어느 마을을 정착하려면 주민들하고 저 사전에 얼굴도 좀 익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골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는 저기 뭐야 영농 작업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가 아니면 또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뭐 전통 이런 걸 익힐 겸 와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도 배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2년 정도를 그렇게 한 다음에 최소한도 5년 정도는 먹고 살기가 어렵거든요. 제 주변 사람의 그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당신 5억을 갖고 와라. 그 당시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이제 주변에 이제 보고 느껴서 그래요. 1억 정도는 이게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5년 정도의 생활비가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억 가지고 농지를 구입해라. 근데 사실 주변에 보니까 현금이 그렇게 막 5억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남에 지금 대표적으로 이암흑이라는 분이 양봉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정도의 현금을 갖고 왔어요. 농지 구입하고
한 달 생활비가 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옥천군에서 오로카레드 그 납품을 하고 그러는데 납품이 아니고 그 이제 뭐라 그러죠? 꿀 같은 거 이제 생산자 양봉을 하셨는데 이분이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요. 돈도 많이 벌고요. 뭐 웬만한 뭐 조그만 가게 정도 옥천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 정도의 연매출이니까 연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연매출 자세한 거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이 한 1억 가까이 옥천 그 로컬푸드에서 억 단위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농가는 넘을 거예요, 마치.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는 얘기시죠. 뭐 양봉만으로. 거기 그 이제 양봉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뭐 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또 쭉 나와요. 뭐 그렇죠. 이제 경험이 있으면 또 저절로 막 생기고 그런데 그건 뭐 화분에다가 로얄 젤리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또 홍보도 잘하고 하여튼 성공한 케이스라고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5억을 준비해서 오기엔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일부는 사실 그 도시에서 좀 힘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 유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집 있지, 농지 구입했지 했지 이런 분들은 정착하려고 확신을 쓰고 여기다 이 마을에서 나의 제2의 고향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뭐가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 구입을 하는 건데 저희 동네도 지금 우리 동네 18가구인데요. 지금 귀농 아니면 뭐 귀촌에서 사시는 분이 8가구, 원주민은 뭐 한 10가구인데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구가 유턴을 했어요. 이 정착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 귀농도 정말 어려워요. 내가 가서 이런 자세, 내가 힘들으니까 도시에서 농사나 짓지 이런 분들은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농사가 그렇게 쉬운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이런 말은 아니지요. 그건 농민들 욕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 농가 수입 1년에 전국이 평균 내면 얼마나 됩니까, 대표님? 그렇죠. 진짜 참 농민들 어렵거든요. 근데 농사나 지지 이런 정신 자세로 오면 다 실패합니다. 참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어쨌든 마을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좀 이게 스며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돈도 돈이지만 좀 이게 마을이나 이 농민들을 대하는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하죠. 이제 마을 울타리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살아가겠다. 이런 분들은 마을 안에다 빈집을 구하든지 뭐 이렇게 대지를 구해서 집을 지어 이런 분들은 주민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 또 한 부류는 이제 골짜기로 갑니다. 남들 민가 우리 그 주거 지역에 산천 벗어난 데다 뭐 바다나 구해가지고 뭐 일부를 이렇게 대지로 이렇게 전용해서 이렇게 집 짓고 사는 분들은 이렇게 소위 그 마을의 그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뻔하잖아요. 그런 데다 집 짓는다는 거는 나는 저 울타리 안에 내 맘대로 살겠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경치 좋은 강원도 뭐 이런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심지어 뭐 마을에 뭐 오늘 뭐 추석맞이 대청소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을 하려면은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설령 골짜기에다 집을 짓더라도
마을에 뭐 어떤 공동체 활동하는 같이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적극적 결혼. 예. 본인이 좋을 때만 참여하고 본인이 그렇죠. 힘들 때만 참여. 이건 얄미운 거잖아요, 실제로. 주민들이 그게 참 못마땅하고요. 주민들한테 대접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름 농번기 때는 이제 경로당을 잘 이용 안 하는데 예. 겨울에 농한기 때는 이제 할머니 인부들 주로 생활하시는 데가 뭐 경로당이잖아요. 그렇죠.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부침개 부쳐 먹고 뭐 강가 가서 뭐 고기 같은 것도 잡아다가 끓여 먹고 이러면 그분들을 잘 안 불러요. 같은 이제 그 공동체 활동하는 분들은 전화해서 아 오늘 점심 뭐 무슨 뭐 피레미 뭐 매운탕이다. 그러면 전화해서 나오라 해서 같이 먹자고 하는데 꼴짝이 그 떨어진 데 사시는 분들은 공동체 활동 안 하는데 누가 개업을 해주려고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안 부른다고요. 저는 이제 뭐 우리 마을의 정서를 얘기하니까 또 혹시나 다른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을 하든지 귀촌을 하든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꼭 지금까지 우리 동네 오시는 분한테 드렸는데 마을에 이사 오면 도시의 삶을 잊어라. 그리고 도시의 내 위치를 잊어라. 그냥 시골에 그냥 평범한 시골의 농민 그냥 뭐 쉽게 하면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갈 정신 자세를 바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제일 안타까운 게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 담을 쌉니다. 대문도 바꿔야 시골은 사실 대문이 엉성하잖아. 그렇죠. 수된 뭐 철로 대문을 탁 해놓고 자기가 외출하는 시간 외에는 대문을 항상 잠궈 놓습니다. 대문 좀 열어라. 그런 대문 좀 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중에 대문도 좀 열고 살자. 마음의 문도 열어라. 그렇죠. 그 대문 잠그고 가슴에 대문 잠그고 시골에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왜 왔어? 그럼 왜 왔어? 그렇죠. 시골에 얼마나 인심이 옛날보다는 물론 인심이 그래도 좀 덜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 나거든요. 다 대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시골에. 그렇죠. 시골 사람들은 그러는 거는 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약을 해보면 진짜 그 도시에서 뭐 무슨 자기 직위에 있었다. 그럼요. 뭐 교수를 했다. 뭐 은행장이었다. 뭐 화려한 그거 가지고 또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어쩌다 보면 그런 분들 있는데 그냥 똑같은 그냥 소시민으로서. 시골. 그렇죠. 아까 이 도시민의 직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잊어라. 자기가 얼마나 유명했던 돈이 많든 뭐 힘이 있었든 그런 건 있고 마을의 한 주민으로서 살아갈 자세가 그렇죠. 필요하다. 그리고 대문을 이렇게 대문을 막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딱 닫아가는 건 사람들 보기에도 저긴 닫혀 있는 집이구나. 좀 위화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해서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왜 왔지? 우리 동네에 왜 왔지? 혼자 자연만 즐기러 왔나? 그래서 아까 그 강원도 풍경 좋은 골짜기로 가시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이게 막 진짜 산 꼭대기에 막 펜션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야 이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하겠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시골은 정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느 지역이나 다 특히 시골에는 다 정해. 정 때문에 또 이런 거 아닙니까? 정 때문에 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더라도 또 그렇게 짓더라도 또 마을이랑 같이 참여하면은 또 마음의 문이 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참여 안 하고 그냥 혼자 참여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같은 마을이라도 좀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주시죠. 몇 년 전에 이렇게 귀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회에서는 교직 생활하다가 오신 분인데 농지를 조그만 거 하나 구했는데 기존의 주인이 전 주인이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그분은 과일나무에다가 가지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써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남의 농작물 손대지 마시고 이렇게 써놨어요. 시골의 원주민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알밤 하나 주워 먹으면 뭐 어때? 이렇잖아요. 우리네 정서는. 예, 근데 그분은 밤나무 가지에다 그걸 다 인쇄해가지고 또 개도 갖다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정서로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일이야 이거. 이거 아닌데. 자, 그럼 문구 하나 자체가 이게 마음을 좀 이게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시골 뭐 어르신들이나 시골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혀를 찰 일입니다. 도저히 뭐 정서적으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찌 그걸 더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 시골 주민들을 잠재적 도둑으로 생각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마을에 얼마 안 되는데. 그럼요. 참 그런 것들 참 이게 우리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촌 하시는 분들은 어느 동네를 가든지 그 동네에서 그냥 그 동네 전통이나 관례, 관습 이런 게 있으면 그 나름대로 다 존중을 해주고 그래도 그 내가 그 조금 손해 본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동네 분들한테 금방 쉽게 친해지고 동네 분들도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어르신들 보면 인사 좀 잘하시고 또 커피라도 한 잔씩 주면 참 좋은 사람 왔네 뭐 이러는데 문 대문 탁 닫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좀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청곡 하나 해주셨죠? 네.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80년대인가요? 대학 강변가요제인가 뭐 바다새의 바다새를 신청합니다. 네, 한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신나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잘 들었습니다. 오후에 활력을 이렇게 확 불어넣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 시골 농촌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줄어들면서 귀농귀촌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자체에서 네. 귀농귀촌이들한테 좀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좀 맞을까요? 오래 전부터 뭐 그 일부 그 지자체 특히 뭐 전라남도 바닷가, 뭐 강진이라든지 뭐 이런데 해남 같은 데는 뭐 현금성 지원을 그 당시에도 제가 제 기억하기로는 막 15년 전에도 뭐 2천, 3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조건이 그 당시에 6개월 이상. 근데 그 2천, 3천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어떤 뭐 6개월 후에 뭐 다시 턴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지원은 없는데 이제 옥천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옥천군은 낚싯대도 사주질 않거든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잡아주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뭐 객지서 좀 살다 귀농을 했지만 빈털터리로 본인이 시작한다는 각오로다가 해서 노력, 뭐 다시 말하면 의지가 중요한 건데 현금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원치 않고. 근데 어찌 보면 옥천군에는 말로는 귀농, 귀촌, 뭐 환영이라는데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주변에 귀농 귀촌인들이 옥천군에 정착하면 뭐 해줘요?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당신이 문제다. 왜 그건 낚싯대로 고기 잡아주는 걸 고기를 먹으려고 하느냐? 당신이 잡아먹으라 이거야. 직접. 그렇죠. 그런 지역은 그냥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에. 뭐 일부 지자체에서 뭐 지금은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조건이 뭐 2년 이상 현금 지원제는 그거 뭐 2천, 3천 받아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제발. 그냥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 이런 각오로 오셔서 농사를 조금씩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농촌이 사실 어려운데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라서 쉽게 적응을 했는데요. 그냥 욕심 없이 한 5년 동안 내가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시골에 이제 원주민들이 전부 고령화가 어리적이나 참 심각한데. 심각하죠. 예. 이제 저희 마을에도 지금 이제 농지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하나 둘 조금 비탈밭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해서 남아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저렴하게 임대료 같은 경우는 큰 부담 없이 농사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근데 제발 그 방송 같은 데 나오는 그 남들이 흔히 하는 그런 농사는 좀 지양하고 새로운 농사를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게 옥천군에 아주 저는 못마땅한 게 포도거든요. 포도를 막 심기 해서 지수센터에서 교육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몇 년 지나서 포도값 폭 나가고 그러면 또 팔고 보조금 줘서 캐내고 이거는 전 아니라고 다른 하거든요. 농사를 줘야 된다. 예, 이게 하나의 그 참 딜레마예요. 정책 하시는 분들의 딜레마. 정부에서 뭐 이거 하라. 뭐 교육시키고 이랬다가 똥값 때문에 농민들. 저도 농민이지만 대책을 세우달라.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제 지자체에서 그 주 기관을 통해서 좀 기본적인 교육 좀 받고 외국에도 선진국 같은데 좀
이제 그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런 데서 좀 뭐 하여튼 견학을 가시든지 아니면 뭐 요새 뭐 미디어 상으로도 충분히 그런 거 다 검색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정보에서 좀 익혀가지고 남들이 저 흔히 하는 안남에도 지금 대표적인 게 옥천군에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뭐 안남에도 지금 깻잎 농가가 한 50농가가 넘고 굉장히 많이 하네요. 뭐 대책이 없어요. 농민들 참 크게 저도 농민이지만 뭐를 해야 될지 그렇거든요. 항상 가을 되면 야 이건 내년에 뭐 심어야지. 이런 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러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한다고 해서 본인이 좀 노력을 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기농기촌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제 하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저도 보니까 농촌에 살 집이 없어요. 아까 이장님 얘기대로 뭐 땅을 구입해서 뭐 이게 사실 땅 구입하고 집 짓는 데 한 1억 넘게 들어가는 데기죠. 그런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사실 월세나 전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가 좀 사유가 있는데 그 집 구하기가 어려운 사유가 뭐냐면 예. 시골에 옛날 그 70년대 뭐 60년대부터 하여튼 뭐 6.25 동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그 빈부 격차가 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토지주가 그 토지가 없는 분들한테 야 아니면 뭐 당신 우리 땅에다가 1년에 뭐 보리 한 말 주고 거기다 집 짓고 살아. 이것이 관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살다 지금까지 온 거야. 지금도 그런 땅에다가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 땅 따로 집 따로. 그렇죠. 그게 문제야. 예. 토지주 틀리고 건물주 틀려가지고 이런 분들은 토지주는 안 판다는 거야. 건물주는 파는데 이래서 이제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우리 동네도 한 3채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참 흉물이거든요. 빈집이 이게 쓸만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방치된 폐가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폐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 흉물입니다. 쥐도 많이 드나들고 해충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경관 이게 아주 오게 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걸 저는 빈집 세금을 좀 국가 차원에서 물려가지고 빈집을 빨리 팔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그걸 빨리 매입해서 저렴한 월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줄 수 있다면 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예. 근데 토지주가 그걸 승낙을 하려면 모르죠. 뭐 세금을 좀 많이 물리면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빈집을 그게 해서 임대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지자체 차원이든 이게 빈집은 많은데 살 집이 없어요. 이게 농촌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워.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지자체 힘 가지고는요. 그건 어렵고요. 아니면 제가 볼 때 국회의원 국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최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마인드가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일본 교통가 어디에는 빈집세를 이제 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소유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빨리 팔든지 못하든지. 그런 거 그러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환영이죠. 그러니까 이 빈집 세를 물리면서 지자체에서 이제 매입을 하면 이거 빨리 팔아야겠네. 뭐든지 하면 매입을 해서 그것들을 싹 단장을 해서 월세로 이렇게 월세나 전세를 돌리면은 내가 보기엔 크게 돈 안 들이고도 이게 귀농인의 집이 한 18곳 있는데 그 들어가기가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치열하고 1년밖에 못 사니까 1년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남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 안남의 그 어찌 보면 그 안남 주민들에게는 그 하나의 그 의회 역할도 하는 지발이라고 있는데 줄여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옛날 그 한동안은 그 정보화 마을 그 잡곡 판매장으로 쓰던 데는 개보수해 가지고 지금
뭐 기촌인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곧 나갈 것 같아요. 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 연수 제한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도 있죠. 계약 기간 2년. 2년. 거기는 좀 많네요. 근데 보통 기농인이 1년이더라고요. 1년은 너무 짧아요. 예. 1년 동안에 그때 자기가 그 살 집을 어떻게 이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주거 공간 마련하는 게 그냥 문제고요. 그거보다 더 큰 우선순위는요. 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일자리 그게 문제. 일순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귀농인들한테 귀촌인들한테 좀 이렇게 그 농지를 한 300평 정도는 무상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지가 저렴하다고 하니까 저렴한 거 만약에 귀촌은 소개를 좀 해줘가지고 저렴하게 임대해서 농사 교육까지 좀 시켜서 로컬푸드 직매장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다푸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옥천에서 안 짓는 농사를 좀 져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좀 내놓으면 좀 그래도 좀 활로가 좀 틀리지 않을까요? 아유 그거요. 저도 이제 안남의 그 배박 영농종합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다 콩나물을 갖다 이제 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로컬푸드라는 게 그 지역에서 다양한 그 특히 이제 채소잖아요. 근데 항상 뭐 신선한 거, 뭐 안전한 거, 뭐 이런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다 이제 거의 모든 농가가 이렇게 물건을 낼 거예요. 근데 품종이 소량 다품종이 저도 항상 좀 아쉬워요. 없는 게 아직까지는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이거를 이런 거 남들이 안 하는 거를 그 뭐죠 이렇게 손가락처럼 가늘게 생긴 채소 그 불고기에 이렇게 먹는 거 생각이 안 나. 숙주나물 뭐 이런 거. 안 나면 윤성희 씨가 그걸 조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게 잠시 일시적으로 늦봄인가 이때 나오고 뚝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군 차원에서는 그 시설 시설 재배안 내지는 뭐 좀 더 고액 사업으로는 스마트 팜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시사철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한겨울에는 채소 매대가 텅텅 비어요. 옥천 로컬푸드 매장이 그런 게 아쉽죠. 근데 그런 거를 좀 가능하게 그 우리 지자체 관계자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가지고 그런 게 그런 거에 대한 그 지원을 좀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가지고 그러는데 남들이 똑같이春화 시기에 뭐 A, B, C, D 쭉 모든 농가가 포장할 때는 왕창 나와. 예, 로컬푸드는 항상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며칠 동안 그냥 계속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딱 정해진 룰이 있거든요. 그렇죠. 과일은 3일이면 무조건 뺍니다. 저희 콩나물도 뭐 유효기간이 5일인데 저희 스스로 3일이면 콩나물을 다 빼요. 특히 이제 주말에만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갖다 그 물건을 깔아놓고 토일은 이제 우리 직원들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또 작업을 해서 가져가는데 금요일 거 다 남아 있어도 재고가 있으면 다 뺍니다. 그 보면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신선한 먹거리 뭐 이런 거 옥천 로컬푸드 가면 콩나물이 정말 싱싱해. 뭐 이런 게 좀 머릿속에 아주 입력이 돼 있어요. 특히 대전 소비자들이 콩나물을 심지어 없으면 항의 전화를 한답니다.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품목이 항상 옥천 로컬푸드 가면 구입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게 좀 인식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농민들을 가지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그 대책이 내가 이거 심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고민도 그런 고민 있는 얘기죠. 중요해요.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니니까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일자리도 또 되게 중요하니까 얘기죠. 그럼요.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주거도 있어야 되고 또 면 지역에 SOC나 기본적으로 그냥
일하고 자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농촌에서 또 뭐 즐길 수도 있어야 되고 배울 수도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요즘 이제 도로가 참 발달이 돼서 사실 이렇게 이제 저희 지역을 예를 들면 우리 안남면 같은 경우는 정말 작거든요. 옥천군에서 가장 작고 인구도 작고 어찌 보면 구석지에 딱 처박혀 있는 그런 그 위치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옥천에 시내까지 나오는데 뭐 18분, 20분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예, 것도 문화 인프라나 뭐 이런 거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옥천에도 그 작은 영화관, 네, 영화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뭐 나름대로 뭐 적지만 큰 문화센터 같은 게 있고 또 요새 면단위에도 매주 뭐 온갖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뭐 사물놀이 뭐 거기에 또 뭐 난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부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체조, 댄스, 요가, 뭐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문제가 안 된다. 글쎄 그거에 대한 뭐 그 정도면 일단 주거하고 생활이 가장 문제는 일자리가 그렇죠. 있죠. 늘 걱정하는 게 먹고 사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참 어려운데 뭐 제가 뭐 요거랄까요? 좀 이렇게 보면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들도 귀농을 하시거든요. 예. 사실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비율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진짜 피부에 와닿는 생계 대책 뭐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뭐 여러 가지 조사 좀 해가지고 뭐 이분이 정말 정착하게 하려면은 낚싯대 어디서 팔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분들한테는 낚싯대 정도는 좀 마련하는 방법이 어떨까 마련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사실 주거 부분도 지자체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시골에 그렇게 물가가 비싸진 않으니까 이죠.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안내를 해주고 스스로 그래도 1년에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으로 먹고 살려면 연금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라도 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한 1,500, 2,000 정도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시 빈민들이 만약에 농촌에 온다면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시골은 또 대중교통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차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글쎄요. 불편하다고 볼 수는 뭐 교통 약자들한테는 좀 불편하겠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차가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시내 버스가 안남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 지수리 안남에 이제 지수리와 종미리는 버스 승강장에서 도보로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1km 즉 이제 1,000m인데 1,000m는 그 올부터 그게 생겼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다람쥐 택시. 네. 뭐 그 정도면 글쎄요 더 불편하신 분들한테 욕먹을 소리 모르겠는데 교통 또 어르신들이 연로해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게 옥천 장날. 네, 오늘 같은 날을 보면 시내 제가 이렇게 옥천 시내를 걸어왔는데 주로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 보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부족하다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얘기를 또 이 지역별로 사실 그 안남, 안내, 군서, 군북, 동의원 쪽은 이게 사실 옥천 생활권이라고 좀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청산, 청송 같은 경우 또
좀 보건 쪽으로 많이 가고 영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사실 올려 목초를 한 4-50분 걸리니까 참 이게 거기는 그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거기도 글쎄 뭐 면 인구가 안남보다 많으니까 뭐 그래도 복지관 같은 거는 청산이 잘 돼 있잖아요. 예, 복지관 다 있는데 영화관이나 이제 수영장 이런 것들 영화관 없으냐. 글쎄요 단 한 명이 영화를 보더라도 뭐 사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같으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이 집 안남병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가 뭐 나름대로 좀 부족한 거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을 사업으로 영화를 보게끔 이렇게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소액 가지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영화 보는 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영화 시설에 한 8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고. 설치 다 했는데 근데 저런 게 좀 저 아쉬워요. 하드웨어는 설치가 됐는데 네, 소프트웨어가 이거를 영화를 어디서 다운받고 어디서 누가 이걸 해야 되고 그게 문제군요.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이제 그 담당 주무관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좀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뭐 삶의 그 질을 높이는 거 뭐 그런 거야 하나의 한 방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요. 어쨌든 지역별로 그리고 얘기한 대로 가장 시급한 건 일자리, 먹고 사는 생계의 부분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리턴이 아니라 유턴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면 많아요 저희 동네도.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심란하고 이게 정주기도 아깝고 기죠. 금방 떠날 사람들이 그 간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래 남을 사람인가 이게 이따 갈 사람인가 이게 한 1년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예. 그래서 기농기촌 교육도 되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얘기한 대로 토박이 주민들 마을에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지자체 그 담당하시는 그 뭐 부서는 기농기촌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사후에도 이렇게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분이 과연 적응을 잘하는가? 사전 교육뿐만 아니라 사후 교육까지 그런 거 좀 관심을 좀 더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갖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좀 다시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 않게 뭐 그런 게 좀 신경 써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사후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 사전 교육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정착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왜 이유가 뭔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오래 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농촌이 소멸되지 않도록 18구에 저 두루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좀 늘어나서 으쌰으쌰해서 마을 사업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광원 이장님 나오셔서 고맙고요. 마지막 곡 우리 예, 말씀을 해주시죠. 예. 김용임 씨의 무슨 사랑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